고려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소추 의결서에 들어있는 것을 기반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방관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제가 좀 전체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 정도로 쟁점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잠깐만. 저게 무슨 뭐 하고 싶다고 일어나서 그냥 이거 이러면서 자꾸 말씀을 하시면 재판 진행이 너무 산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있으실 때는 요청을 하고 그래서 허가를 받고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변론에서는 특별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답변하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예. 우선 소추 의결서에는 첫째, 그 피청구인이 2024년 12월 3일 날 10시 30분경에 계엄 선포를 한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한 담화문 전문, 그리고 23시에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된 사실, 그리고 포고령 전문, 그리고 24년 12월 22일 날 피청구인이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 그 전문, 이렇게까지가 소추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당시 방송 뉴스를 통해서 실시간 보도되었는데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다투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건 이제 사실관계 주장이 조금 이렇게 이게 지금 증거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 그러니까 상황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다 뉴스에서 봤지만 30분경에 계엄 선포를 했고 그리고 담화문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담화문 내용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라고 그래서 또 언론에 보도가 됐고 다 그게 이제 배포가 됐으니까 그런 사실. 그 다음에 12월 12일자로 피청구인이 담화문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담화문 발표 내용도 뉴스에 나온 대로 아닌가요? 그건 저희 답변서에 그 내용은 사실관계를 정리를 그 말씀하시는 그걸 정확히 정리를 하고 또 필요하면 또 저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신 것도 물론 이걸 보도돼서 같이 해서 아, 답변서에서 그러면 일단은 예. 그거는 크게 다툴 여지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네. 다투지 않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따로 추후에 서면으로 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네, 들거든요. 네. 그 부분은 뭐 공지의 사실 네. 같아버려서요. 네, 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물론 네, 다른 네, 문제고요. 네, 네. 그건 사실이 있었다는 네. 것 부분이니까. 네. 예. 예. 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뭐 선포하고 포고령이 있었고 담화문 발표한 그 담화문 사실 발표. 자체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 걸로. 저희 변호사들이 이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형사 사건도 진행이 되고 있고 탄핵 사건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진행하는데 뭐 충분한 변호 인력이 지금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지금 계류 중인 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예. 물론 이 사건이 가장 그 중요하고 국민들한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거를 빨리 끝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그다음에 빨리 진행하고 저희가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도 어떻게 보면 좀 촉박한 그렇게 진행하는 어떤 재판장님들의 협의나 어떤 근거가 있으신지. 이제 저희가 탄핵 사건이 여러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 이 사건이 이제 지금까지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입니다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우리 재판관 회의에서 먼저 이걸 하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탄핵 심판은 예.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어떤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이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파면함에 그치는 것이지 그 위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느 면에서는 형사소송처럼 엄밀하게 증거를 따지고 말하자면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청구인이 되겠습니다만 그쪽의 어떤 개인적인 권리 보호를 형사소송만큼은 보장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일방적으로 확 진행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신속하게 처음부터 그랬지만 신속하게 이 탄핵 심판을 진행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어떤 말하자면 해야 될 거를 완전히 뭐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충분히 보장을 해드리는 한도 내에서는 해드리고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협조해드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봤을 때 말하자면 필요 이상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뭐 이렇다고 하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 청구인 측에서 이제 주장하시는 것은 그 필요하면 넣었다가 또 재판 열리면 뺐다가 사실은 좀 심하게 말하는 그런 그 지금 저 소송회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장된 내용은 소추 의결서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소추 의결서를 기반으로 해서 심리를 저희는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증도 당연히 청구인 측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구 사유가 조금 불명확하거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저희가 성명을 구할 수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물론 뭐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번 서면으로 그런 것도 불가능하다, 오탈자까지도 고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볼지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고 주장은 일단 이렇게 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피청구인 측에서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곤란하다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뺍니다. 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슨 재판부의 어떤 심증 형성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뭐 그렇게 넣었다 뺐다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전혀 엉뚱한 얘기를 집어넣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는 정말 상상 초월로 지금 뭐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되는 경우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겪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한마디만 나가면은 그냥 저희는 그냥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좀 저희가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게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물론 이 사건이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가 나가느냐에 신경을 쓰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재판의 판단은 재판관들이 하는 겁니다. 언론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사안을 파악할 수 있는 의견을 내주시지 않고 판단하라고 하고 자꾸 지금 준비가 안 됐고 언론에서 덤벼들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 소송 지원할 생각 진짜 없습니다. 오늘이 이제 두 차례에 걸친 준비 절차 기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 세 분이죠. 세 분이 새로 선임이 돼서 법정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실 기회는 그냥 드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언급된 부분을 또 언급하고 이러는 것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준비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허용을 했지만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는 변론에 들어가면 미리 이야기할 부분을 변호인들께서 상의를 해서 A는 누가, B는 누가, C는 누가 이렇게 해서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식의 발언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판장이 허가하기 전에는 일어나서 불쑥불쑥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무슨 뭐 하고 싶다고 일어나서 그냥 이거 이러면서 자꾸 말씀을 하시면 재판 진행이 너무 산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있으실 때는 요청을 하고 그래서 허가를 받고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변론에서는 특별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